안녕하세요, 미국투브입니다. 오늘 영상은 몇 시간 전에 공개된 아이폰 14 시리즈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보고 난 생각은요, 아이폰이 점점 좋아지기는 했는데 일반 사용자용이라고 하기에는 가격면이 부담이 되겠다고 점점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아이폰 13 프로 라인, 특히 프로 맥스 라인이 정말로 프로용으로 나왔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더더욱 많은 업그레이드, 특히 카메라 쪽이 특별히 더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애플워치나 아이폰의 제일 큰 변화는 긴급구조 요청 시스템과 충돌 감지 기능으로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아이폰이 저절로 감지해서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가 터지지 않아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구조 요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출시가 되는 아이폰 14 라인과 아이폰 14 프로 라인은 서로 6.1인치, 6.7인치로 이번에 미니 시리즈는 없애고요. 아이폰 14은 플러스로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머에서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던 아이폰 노치가 아이폰 13 라인에서도 이미 작았는데 더 작은 아량 모양으로 바뀌어서 없어진 만큼 더 스크린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치 부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다양한 노티를 주는데요. 예를 들어 에어팟 연결, 뮤트, 충전, 내비게이션 등등 다른 화면에 나왔던 기능들이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기능을 다이나믹 아일랜드 중심으로 두면서 다른 화면의 사용도를 높인 거죠. 색상은 총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딥퍼플이 프로 라인으로 미드나이트 퍼플,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블루가 아이폰 14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폰 14 프로 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는 각각 같은 저장 용량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무게는 206g, 240g으로 프로맥스 기준으로 아주 살짝 무거워졌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1g의 차이를 느끼신다면 모를까 그렇게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스크린은 각각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고 최대 120Hz 재생률과 프로모션 기술과 밝기는 일반적으로 1000니트, HDR 경우 최대 밝기는 1600니트, 야외에서는 최대 2000니트까지 자랑하고요. 새로운 iOS 16에서는 아이폰 락 스크린을 더욱더 다양하게 커스텀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높아져도 애플이 자랑하는 칩으로 최적화를 해서 배터리 라이프도 그만큼 적게 사용하지만 높은 성능을 자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루머에서 계속 나왔던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스마트폰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서요. A16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었고 6 나노 공정 CPU 성능을 위한 코어 2개, 효율을 위한 코어 4개가 탑재가 되었고요. GPU는 5코어, 뉴럴 엔진은 16코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A13 바이오닉 칩과 비교했을 때 40% 빨라졌다고는 하는데요. 그럼 A15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빨라졌나 의문입니다. 항상 애플이 프로세서를 소개할 때 그 누구보다 앞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장점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반박할 다른 회사는 없겠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능 업그레이드 중요하지만 아마도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제일로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라인은요, 아이폰 카메라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48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12메가픽셀 13mm 울트라 와이드와 12메가픽셀 쿼드 픽셀 센서의 2세대 센서 시프트 손떨방이 있는 2배 망원과 77mm의 12메가픽셀 3배 망원이 있고 최대 15배 디지털 줌이 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렌즈 커버를 통해서 스크래치 또한 방지해 주고요. 메인 카메라는 포토닉 엔진을 통해서 전보다 저조도 모드가 아이폰 13 프로보다 심지어는 앞에 있는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2배 좋아졌고 그만큼 다이나믹 렌즈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48메가픽셀을 프로 러 버전으로 찍을 수가 있어서요. 이젠 이 카메라 한 개로 다 할 수 있을 듯해요. 점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보였는데요. 새로운 2.8K 액션 모드를 통해서 손떨방 기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실 샘플 영상을 보고요. 저는 액션 카메라 없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정말로 잘 찍히겠다고 느꼈어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 있었던 시네마틱 모드가 1080p 30프레임에서만 촬영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4K HDR 모드로 30프레임까지 영상을 촬영 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 라이프도 증가해서 프로로는 최대 23시간, 프로 맥스는 29시간, 오디오는 최대 95시간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폰은 듀얼 eSIM 카드를 지원해서 저도 지금 핸드폰을 2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대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젠 액티베이션 할 때에도 미국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그것 또한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이제 심카드 만드는 회사는 큰일 났습니다. 프로와 프로맥스는 100% 재활용금과 3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며 친환경 제조를 신경 썼다고 매년 이야기하는 거지만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가격은 미국 달러로 999불, 1099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화로는 155만원, 175만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TB까지 하면은 여러분 정말 가격 놀라실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안드로이드가 확실히 화소가 높으니까 아이폰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화소만 좋아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센서 크기와 그것을 받쳐주는 다른 기능도 중요하거든요. 애플은 전체적으로 조화에 더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아이폰 14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에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선 그렇게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이폰 14 플러스로 6.7인치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A16을 기대를 했지만은 A15 칩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아이폰 13과 같은 CPU 성능을 위한 코어 2개, 효율을 위한 코어 4개 탑재되었고요. GPU 5코어 뉴럴 엔진은 16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일반적으로 800니트, 부분 최대 밝기는 12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 있던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아이폰 14 라인에는 없습니다. 카메라를 봤을 때 듀얼 카메라 시스템으로 12메가픽셀 26mm, 울트라 와이드는 13mm 2배 광각, 줌으로는 최대 5배까지 디지털 줌이 가능합니다. 영상 또한 아이폰 14의 시네마틱 모드가 4K 30프레임까지 찍히면서 아이폰 14-9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14-9에는 야간 모드, 인물 사진, 접사 사진, 애플 프로로 기능은 없습니다. 동영상도 프로로 기능만 빼면 아이폰 14 프로 9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터리는 동영상 재생이 각각 20시간, 26시간, 오디오는 80시간, 그 다음에 100시간으로 오히려 프로 9보다 오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미국 달러 799불, 899불로 시작을 하고요. 한화로는 125만원, 13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확실히 이번에 아이폰 14이 디자인과 많은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지만 점점 가면서 일반 시리즈와 프로 시리즈의 급을 벌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일반 분들에게 굳이 프로 라인이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아이폰이 영상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기에 영상을 진심으로 찍는 분들에게는 프로 라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가격 면에서나 성능으로 봤을 때도 아이폰 14-9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폰 14이 도착을 하면은 따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